안녕하세요. 한인복지상담센터입니다. 항상 정확하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지장이 있는가 물어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할 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많아진 듯해서 오늘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내가 정부에서 공짜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란 퍼블릭 차지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이민 신청자가 나중에 정부가 지원하고 제공하는 혜택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일 때 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Public Charge Rule, 공적 부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Public Charge Rule을 2019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이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개정하여서 그것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됐는데 결국 2021년 3월 9일자로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 집행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식품, 건강, 또 주거 관련 공적 부조들은 더 이상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부 혜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 및 의료 혜택과 관련된 정부 지원 중에서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 그리고 메디케이드, 여기서 롱텀 케어랑 양로원 혜택은 제외한 모든 의료 비용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서비스, 캘리포니아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있고요. 또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보험이라고 하죠. 이 오바마 보험도 역시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그리고 카운티 병원 및 카운티 지원 클리닉,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를 테스트하고 치료하고 또 백신 접종하는 것은 이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품 영양과 관련된 정부 지원 중에서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죠. 푸드 스탬프, 또 칼프레시라고요. 캘리포니아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CFAP라고 주정부 지원 영양 프로그램도 포함되지가 않고요. Food Pantry Programs, 말하자면 식품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Child Nutrition Programs,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이 있고요. WIC, 이거는 다들 아시죠? 산모와 아기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식품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chool Lunch and Breakfast,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다고 절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 부조와 관련된 정부 지원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퍼블릭 하우징과 섹션 8 아파트인데요. 말하자면 시형 아파트 그리고 섹션 8 그 보조를 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local shelter 그리고 other housing assistance, 말하자면 그 지역 쉘터나 또 기타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로 영주권 신청하실 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관련된 정부 지원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업수당이 있고요. unemployment, 그리고 은퇴연금과 장애자연금이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이 있고요. 텍스 크레딧도 역시 공적 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혜택들을 만약에 받으셨을 경우에 영주권 인터뷰 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 보조 혜택입니다. 캐시 베네핏이라고도 하는데요. SSI, 말하자면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웰페어죠. 그리고 CAPI, 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입니다. 그리고 CalWorks,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보조 프로그램이고요. GR, 비상시에 받는 일반 구호금입니다.
두 번째로 메디칼,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장기 요양 및 양로원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구호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경우에 영주권 인터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금 보조 혜택, 그리고 장기 요양 및 양로원 비용으로 쓰이는 메디칼, 그리고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구호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경우에 영주권 인터뷰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부조, 말하자면 퍼블릭 차지를 받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민, 망명자, 그리고 다카라고 서류 미비자인데 젊은 친구들 말하죠. U 비자를 받는 분들, 말하자면 범죄 희생자 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T 비자, 말하자면 인신매매 피해자분들입니다. 그리고 VAWA라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 그 밖에 여러 성적 폭력 피해자분들이 공적 부조를 받아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거나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학생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2021년 3월 9일 이후로는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만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일단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비록 정부의 현금 지원이나 장기 요양의 혜택을 받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인복지상담센터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걱정, 염려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